많은 직장인들이 정년퇴직이라는 단어를 마주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퇴직이 3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준비해도 늦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완벽한 노후를 준비하기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준비 기간은 5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은퇴 준비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준비가 늦어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오히려 집중도 높은 준비가 가능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무, 관계, 건강,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퇴직 3년 전부터는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퇴직 후 함께 시간을 보낼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활기찬 노후 생활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전에 이것만은 꼭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 준비된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수많은 은퇴자들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필수 준비. 재무 설계의 핵심은 정확한 진단과 계획 수립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막연히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계산할 때 연간 생활비의 25배 규칙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연간 3,600만 원이 필요하고 이의 25배인 9억 원 정도의 은퇴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인의 상황과 생활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3년 전이라면 먼저 현재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예상액,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모두 꼼꼼히 체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목표 은퇴자금과의 차이를 계산하고 남은 3년 동안 어떻게 그 격차를 줄여나갈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은퇴 직후에는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퇴자금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 자금은 안전성이 높은 예금이나 적금으로,
장기 자금은 수익성을 고려한 투자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퇴직 후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소득에 대비해 지출 구조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생활비 중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없는지, 고정비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권하는 것이 은퇴 생활 미리 해보기입니다. 예상되는 은퇴 후 수입으로 36개월 정도 생활해 보면서 실제 가능한지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 자산의 활용 방안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데 은퇴 후에는 이를 어떻게 현금화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이나 임대수익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설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제 상황과 시장 환경은 계속 변화하므로 이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수 준비는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직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이러한 관계망이 크게 축소되거나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인맥의 감소를 넘어 정체성의 혼란과 소속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은퇴 직후 부부 간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은퇴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퇴직 3년 전부터는 배우자와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각자의 일상이 있었듯이 은퇴 후에도 개인의 시간과 활동은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의 취미 활동과 더불어 각자의 관심사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녀들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간섭이나 의존은 피하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관심 있는 분야의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여 새로운 인맥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친목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은퇴 후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은퇴 후의 공허함을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사회적 관계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관계의 재정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준비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필수 준비는 건강관리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노후 준비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건강은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풍족한 은퇴 자금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미뤄두었던 건강관리의 부작용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3년 전부터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운동이나 식단 조절을 넘어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먼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많은 질병들이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조기 발견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은 건강관리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34회, 한 번에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식습관의 개선도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불규칙한 식사 시간, 과다한 음주, 짜고 기름진 음식 섭취 등은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은퇴 전부터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장을 떠나는 것은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찾아두어야 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멘탈 케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은 건강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은퇴를 앞둔 시기에는 여러 가지 걱정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고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제2의 일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은퇴 후에도 적절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반드시 수입을 위한 경제활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 취미활동, 학습, 창업 등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의미 있게 투자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자신에게 보람과 만족감을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직 3년 전부터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 경험과 전문성, 체력과 건강 상태,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 등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과거 직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앙코르 커리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은퇴 후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경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직 교사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을 하거나 전직 회계사가 사회적 기업의 재무 자문을 맡는 등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창업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퇴 후의 창업은 젊은 시절의 창업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자본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컨설팅이나 서비스 업종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중장년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도 다양한 분야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2의 일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너무 큰 압박감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직후부터 완벽한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은퇴 후 적응의 핵심은 시간 관리입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은퇴 후에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갑자기 늘어난 자유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와 같이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활동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관리를 넘어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고 목적의식을 가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의 시간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첫째는 자기관리 시간으로 운동, 건강관리, 학습 등 자신을 위한 투자 시간입니다. 둘째는 생산적 활동 시간으로 일이나 봉사활동 등 가치를 창출하는 시간입니다. 셋째는 관계 시간으로 가족, 친구들과 교류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여가 시간으로 취미 활동이나 휴식을 위한 시간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간 배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 영역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다른 영역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 시청이나 인터넷 검색과 같은 수동적인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건강관리나 사회적 관계를 위한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이러한 시간 관리를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이나 휴가 기간을 활용하여 은퇴 후의 일과를 미리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시간 관리 방식을 찾고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계획과 희망사항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절별, 월별로 큰 그림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여행, 여름에는 건강관리, 가을에는 학습활동, 겨울에는 실내 취미활동 등으로 계절별 주요 활동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는 1년의 시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엄격한 계획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여유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자립은 부동산 자산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퇴직 3년 전부터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거주 계획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할 것인지, 아니면 다운사이징을 통해 여유 자금을 확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자녀들이 독립한 후 큰 평수의 집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관리비, 수선비 등 고정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도 검토해 볼 만한 옵션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을 선택하기 전에 자녀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성과 안정성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임대 수익률, 관리 비용, 향후 시세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속 보유할지 매각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이 있는 경우 은퇴 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셰어하우스나 홈쉐어링 같은 새로운 부동산 활용 방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넓은 집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다른 은퇴자들과 공동으로 주거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수입 창출과 함께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유동성입니다. 은퇴 후에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적절히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묶어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 시장 동향, 지역 개발 계획 등은 부동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나름의 자기 개발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와 동시에 자기 개발을 중단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은 노년기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자기 개발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문해력의 향상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뱅킹, 모바일 쇼핑, 화상통화 등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입니다. 퇴직 전부터 이러한 기술을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어 학습도 추천할 만한 자기 개발 분야입니다. 영어나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해외여행이나 국제교류의 기회가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언어 능력은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이나 문화 관련 활동도 좋은 자기 개발 방법입니다. 음악, 미술, 사진, 서예 등 예술 활동은 창의성을 자극하고 정서적 만족감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대부분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제2의 경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강의, 세미나, 독서 등을 통해 전문성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중 잠재력 개발입니다. 이는 여러 분야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에는 한 가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탐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기 개발의 방향을 정할 때는 즐거움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하는 자기 개발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고
즐길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의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끝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현재 은퇴 이후의 삶은 2030년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긍정적 수용입니다. 은퇴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며 이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공적인 은퇴자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아정체성의 재정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업 이상의 존재입니다. 은퇴는 자신의 다른 면모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연한 태도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이 처음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유연성입니다. 완벽한 계획보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적절한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듯 재무 설계, 관계의 재정립, 건강 관리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은퇴 설계 관련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